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의 절규 저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야 이거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웬만하면 강한 말을 좀 덜 쓰려고 하는데요.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올 수밖에.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실제 자영업자들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지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영업자들의 어떤 절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요. 최저임금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런데 12,000원이 됐을 때 최저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 14,4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급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을 따져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233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이. 233만 원이면 이게 명실공히 말입니다. 명실공히 이제는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지표로 봐서도 17만 원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 지표를 봐서도. 그러니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요. 망연자실이라니까요. 지금 누구든지 말입니다. 사람을 안 쓰려고 들어요. 사람을 안 쓰려고. 사람을 쓰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주휴수당 이것 좀 폐지해달라고 해도 그 폐지에 대한 것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휴수당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 국가 중에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트리키에,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휴수당이 왜 만들어졌나 하면요. 1950년대 말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요. 주 7일을 일해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해서 하루는 쉬어라. 내가 돈을 주겠다. 유급으로 주겠다. 그게 주휴수당이에요. 하루 쉬더라도 월급을 줘라. 이게 주휴수당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그렇습니까 어디? 지금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하더라도 주 4.5일 이야기예요. 4.5일이요. 그야말로 뭐 포퓰리즘의 극치죠.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런 포퓰리즘이 세상을 뒤흔들 건데 뭐 주 4.5일 이야기하는 판에 왜 주휴수당은 남아있냐고요. 이게 트리키에나 멕시코나 브라질을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임금 구조가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나라들만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제발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이거. 우리 다 죽는다. 아니 누가 있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겠느냐. 안 그래도 힘든데 나 역시도 아니 고용주 직원보다 월급을 덜 받으면 이게 할 맛이 나겠느냐. 결국은 줄폐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줄폐업이 모두를 다 죽게 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셀프 주유소 증가율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는요.
18.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지금 9,620원이죠. 그러니까 48.9%예요. 이대로 이 수순대로 간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셀프 주유소가 50%를 훌쩍 넘을 겁니다. 이러면 그만큼 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나라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일자리를 정책으로 줄인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요. 시장의 실사구시가 뭔지를 따져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환진이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고요. 국민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랏돈, 이게 나랏돈이 공돈이라고 하잖아요.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퍼줘서 내가 표를 더 많이 받아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아요. 야,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요. 충효라고 했거든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상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나라는 충성할 대상이 아니고 빼먹기 대상이고요. 부모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세금의 어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된다면요. 결국 자영업자들은요.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빚이 워낙 많으니까. 빚이 뭐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1,019조 8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빚이 워낙 많으니까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최저임금까지 해서 더 죽인다는 이야기 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상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우리는 내 권력만 중요한 내로남불이 극성을 이루죠? 저는 내로남불이 결국 대한민국을 다 망치게 만들 거라는 거. 이게 결국 시장 전체의 위협이 될 거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 사는 거지 나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나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 봅니다.